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대한민국의 정기화 가지고 정부별로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부터 출발한다. 이승만 정부. 그래서 이승만 정부. 그래서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는 몇 월 며칠이야? 1945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되는 거죠. 건국. 그래서 대한민국.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이때부터 출범하는 거야. 출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거지. 그 중에서 거기 538쪽에 있는 거 있죠? 거기 또 도표 있는 거 그걸로 계속 머릿속으로 하는 거야. 반민족행위처벌법. 그거 색깔로 줄. 반민족행위처벌법. 그거 중요한 법률이다. 반민족행위. 처벌법. 여기서 반민족 행위는 뭘까? 반민족 행위는 반민족 행위한 사람이 누굴까? 친일파지, 친일파. 그래서 친일파 청산을 위한 법률이 재헌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승만 정부 때. 자, 그래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 그 반드시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이거는 내용이 좀 있다. 주제를 조금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 48년 9월 22일이야. 그래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일단 먼저 중요서로 하면 6.25 전쟁 펼쳐놓으세요. 6.25 전쟁. 6.25 전쟁. 1950년 맞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 그래서 이것도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야. 6.25 전쟁. 그래서 이승만 정부 시기에 뭐가 있었어? 6.25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발췌기원도 그것도 색깔로 칠해서 발췌기원도 중요하다. 52년에 발췌개헌. 이거 이제 나중에 또 할 거야. 어쨌든 발췌개헌이라는 거야. 발췌개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개헌이야. 1차 개헌이야. 1차 개헌. 발췌개헌 밑에다가 1차 개헌이라고도 써놓으세요. 그래서 발췌개헌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연필로 휴전협정 있지. 휴전협정 있지. 그것도 색깔로 좀 칠해놔봐. 이거 뭐냐면 6.25 전쟁이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했지만 계속 끈 거야. 그래서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거든. 휴전협정이 체결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때 휴전이야. 휴전이 성립된 거야. 그래서 6.25 전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해야 돼?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달까지. 이게 이제 6.25 전쟁 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세요. 이게 6.25 전쟁 기간이야. 그럼 발췌기헌은 무슨 전쟁 중에 있었던 거야?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거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은 휴전협정,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로 일단 휴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체결되는 조약이 있어. 한미상호방위조약. 그거 연필로 줄쳐놓으세요. 한미상호방위조약. 그 다음에 제네바 회담까지 줄쳐놔.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승만 정부 일단 54년까지만 한 거지, 지금 이거. 54년까지 한 거야. 54년까지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요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거, 그 다음에 6.25 전쟁, 발췌기헌 요 세 개가 주제가 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내용까지도 좀 정리해 놓으시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눈으로만 봐. 아니면 줄만 쳐놔. 여수 순천 사건도 여수 순천 사건. 그다음에 김구 암살. 이것도 충분히 순서 버렸는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여수 순천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여수 순천 사건, 그다음에 김구 암살 그렇게. 그다음에 국민 보도 연맹이라는 게 조직되기도 했다. 그 눈으로만 보세요, 그냥. 그다음에 2대 총선이 열렸다. 2대 총선은 1대 총선이 1948년 5월 10일이죠. 근데 아까 그 저번 시간 할 때 50 총선거 할 때 최초 총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 임기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 2년이라고 그랬지. 그럼 당연히 몇 년에 또 열려야 돼? 52년에 열려야지. 그치? 50년에 열려야지. 그치? 그래서 50년에 530 2대 총선이 열린 거지.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고.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다. 6.25 전쟁이다. 발췌개헌이다.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기타 이런 일이 있었다. 자, 그리고 한번 봐. 친일파 청산 문제. 그게 바로 반민족 행위 처벌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야. 자, 그래서 친일파 청산을 위한 법률 제정은 어느 정부 때로 가셔야 된다. 이승만 정부 때 제정됐다고 해야지 그 이전에 미군 정기 때는 나오면 안 돼. 만들겠다고, 그래서 친일파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한 애들은 있었지. 그거는 좌우합작 7원칙에는 있었지. 근데 만들어지지는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조심하고, 결국은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눈으로 읽으세요. 줄치면서 제헌국회에서 제헌국회 목적은 친일파 청산을 목적으로. 두 번째,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무엇이 구성됩니다. 반민특위하고 특별재판부 줄, 국회 소장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걸 약칭해서 반민특위라고 하는 거야. 줄. 그 다음에 특별재판부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1949년 본격 활동 줄. 그래서 반민특위는 반민족 행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박흥식, 최남선, 이광수 등 줄초나. 박흥식, 최남선, 이광수 등 굉장히 많겠지. 박흥식이라는 사람이 일제시대 때 재벌이었거든. 그래서 최초로 소환돼서 조사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광수, 최남선도 친일 행위를 했던 대표적인 친일파란 말이야. 그래서 박흥식, 이광수, 최남선 등 줄초나.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체포, 조사하는 활동을 49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승만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소극적인 태도 줄. 그럼 반대로 나오면 뭐 적극적인 태도 이러면 안 되겠지? 소극적인 태도.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법률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든 법률이 아니야. 국회 차원에서 국회 소장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 법률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만든 거야. 이승만 정부는 조금 방관하는 입장이 있었다고. 왜 그러냐면요, 이승만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을 했었지. 그리고 귀국해서 독립촉성이라는 단체를 조직했는데, 이 이승만을 지지했던 세력이 주로 한민당하고 비슷한 애들이야, 성향이. 그러니까 보수 우익, 주로 좀 일제강점기 때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을 했던 민족주의 계열, 자본가 지주 계열들이 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친일파로 전락한 세력이 많은 세력이 바로 얘네들을 이승만을 지지했거든. 그러니까 이승만으로서는 자기 정권 기반이 친일화된 세력이 대다수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처단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겠지. 자, 그래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근데 소극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정부는 무슨 사건을 일으킨다? 국회 풀악지 사건 줄. 국회 풀악지 사건을 일으킨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남한 사회가 굉장히 정부 수립 이후에도 혼란스러웠다고. 공산주의자들이 각계각층에 있었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북한과 연결돼서 남한을 그러니까 공산화시키려는 세력이 있었거든.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도 어떻게 북한과 연결된 공산주의 프락치들이 있다. 정보원들이 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을 막 검거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검거한 사건이 국회 프락치 사건인데 공산주의자로 지목을 해서, 근데 이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반민특위 위원들도 함께 포함이 된 거지. 그래서 사실상 반민특위가 해체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고, 그리고 일으키고 반민특위 사무실을 경찰로 하여금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게, 그래서 압수수색, 체포 등으로 친일파 정산에 결국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반민특위법은 1949년 8월 말로 시효 기간을 단축하는, 원래는 그 이후였는데 국회에서 아예 그러니까 효력 기간을 단축시키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더라고. 그래서 시효 기간을 단축한 법률이 통과하면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률이 폐기되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은 친일파 청산에는 실패한 거야. 자, 다시 그래서 정리를 한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친일파 청산을 목적으로 국회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재헌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국회 정부 이러면 안 돼. 국회에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약칭해서 반민특위와 특별재판부를 구성했다. 그리고 49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친일파 명단을 작성하고 그것에 의해서 박흥식, 이광수, 최남선 등을 체포 조사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 당시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정산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국회 풀악치 사건, 경찰을 동원해서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그리고 반민특위법도 시효 기간을 단축하는 법령이 국회를 통과한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 실패. 그래서 이때 친일파로 지목되어서 조사받은 사람 중에서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친일파 정산은 걸고 실패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 그리고 그 위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에서 나오는 사료지문 있죠? 딱 읽어보면 1조만 읽어봐도 알아.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 못수한다. 이게 친일파들 아니야. 그러니까 딱 하면 이거 친일파 정산을 위한 법률이구나 알아들으셔야 돼. 거기까지. 그 다음에 여수 순천 사건, 지금부터는 이제 개별적인 사건의 개념 정도만 알아두는 거야. 여수 순천 사건, 국가보안법 제정이 개개된 사건이야. 자, 제주도의 출동 명령을 거부한 좌익계열의 군인들이 여수 순천 일대를 장악. 그래서 좌익계열 여수 순천 일대 장악. 그게 여수 순천 사건이야. 이거는 이제 왜 제주도에 출동한 무슨 소리냐면 제주도 48년 4월 3일 날 제주도 4.3 사건이라는 거 있었죠? 그거는 정부 수립 전. 그것도 좌익이 주도한 사건이지.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저 지역에서 그 사건 이후에 제주도가 계속 혼란 지역이었다고. 그래서 이때 여수 순천에 주둔하는 군대에게 제주 출동 명령을 내는데 그 중에서 좌익 계열이 그걸 거부하고 여수 순천을 장악했다. 그런 거지. 그래서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으로 나타난 사건으로 대표적으로 두 개를 잘 물어봐. 제주도 4.3 사건하고 여주 순천 사건. 근데 제주도 4.3은 정부 수립 전이고 여수 순천 사건은 정부 수립 후 10월 달에. 그리고 그걸 계기로 이제 국가보안법 제정이 되는 계기야. 그래서 여수 순천 사건과 국가보안법 제정, 그거 줄. 그 다음에 국민보도연맹, 그것도 줄만. 공산주의자들을 가입하게 하여 사상 전향을 강요했다. 6.25 전쟁 중 보도연맹 조직원을 대량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 그래서 국민보도연맹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2대 총선, 1950년 5월 30일. 자, 요거는 조금 정리한다. 1대 총선하고 비교하면서. 자, 1대 총선은 48년 5월 10일 날 개최됐고 2대 총선은 50년 5월 30일 날 개최됐다. 남북 협상파 참가, 그거 줄. 1대 총선에선 참가하지 않았던, 그거 줄 쳐놓으세요. 그럼 비교. 1대 총선에서 최초 총선거에서는 남북 협상파는 불참했잖아. 근데 이때는 남북 협상파도 모두 참가한 상태에서 선거가 개최된 거야. 그리고 결론, 이승만 지지 세력은 참패. 1대 총선에서는 이승만 지지 세력이 다수 당선돼서 결국은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수 당선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거지. 근데 2대 총선의 결과는 이승만 지지 세력이 참패한 거야. 패배한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그래서 국회의원, 자기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다수 탈락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으로는 이승만이 다시 한번 재선하기가 힘들어진 거야. 그래서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는 배경이 된 사건이야. 그래서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이 바로 발췌개헌이라고. 그 밑에 발췌개헌의 배경줄. 선거 결과로 간선제 방식으로 재선이 불가능하게 된 이승만 정부는 전쟁 중 피난 수도 부산에서 줄. 발췌개헌안 불법 통과. 그래서 다시 위로 가세요. 박스 안에. 아까 6.25 전쟁과 휴전협정 체결. 그게 6.25 전쟁 중이라고 그랬지. 그 사이에 뭐가 있다? 발췌개헌이라고 한다. 1차 개헌이라고 썼지? 지금 공부했지? 하나 더 써놔.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고 써놓으세요. 미리 복습 겸 예습 겸 하는 거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다.
그래서 1차 개헌은 발췌 개헌이라고 한다.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다. 어디에서 언제 어디에서 6.25 전쟁 중 피난 수도에서 불법적으로 통과시키는 헌법이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제로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건 정확히 해놓고 기타 뭐가 있었다고? 여수 순천 사건, 김구 암살, 국민보도연맹, 그 다음에 6.25 전쟁 바로 직전에 2대 총선, 2대 총선에서는 남북협상파가 모두 참가, 이승만 지지 세력 참패, 발췌 개헌의 배경, 그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539쪽으로 갑시다. 6.25 전쟁. 6.25 전쟁은 언제든지 하나의 주제로, 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주제야. 주제가 크지.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야. 자, 전개 과정을 먼저 보면 6.25 전쟁 발발, 그거 색깔로 칠해놓으세요. 6.25 전쟁 발발. 그게 몇 년이야? 1950년 6월 25일. 요거 색깔로 칠해놓으라고. 6.25 전쟁이 스타트한 거야. 북쪽에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지금 시작된 거야. 그 다음에 밑에 휴전에서 51년 7월 휴전회담,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거 색깔로 칠해놓으세요. 51년 7월 달에 51년 7월 달에 뭐가 시작이 됩니다. 좀 이걸 확대시키면 되지. 51년 7월 달에 51년부터 뭐 휴전회담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야. 휴전회담이라는 게 시작이 된 거야. 휴전회담 시작. 그렇지? 그 다음에 휴전협정 체결 53년 7월 27일 있죠. 휴전협정 체결, 그거 색깔로 칠해놓으세요. 또 휴전협정 체결, 휴전협정 체결 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순서를 기억해놔. 6.25 전쟁 스타트,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시기는 6.25 전쟁 시장, 휴전회담 전, 그치? 그리고 휴전협정 체결 색깔로 칠해놓고, 그럼 요 기간은 무슨 기간 중이야? 휴전회담 기간 중이지. 휴전회담 기간 중. 그리고 결국 여기서 휴전협정 체결되고, 그 다음에 휴전협정 체결 이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크게 알아놔. 자, 그리고 6.25 전쟁의 배경, 6.25 전쟁의 배경, 에치슨 선언 그거 줄쳐놓고. 6.25 전쟁의 배경에는 무슨 선언도 한몫했다? 에치슨 선언 줄쳐놔. 그리고 읽어. 배경. 미 국무장관 에치슨은 태평양 지역, 거기서부터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다. 거기 줄쳐놔. 그게 바로 에치슨 선언의 내용이야. 그래서 이 미국이 이때가 냉전체제죠? 냉전체제 시대지. 그래서 미국이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자국 본토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방위선이라는 걸 설정한 거야. 그래서 태평양 쪽을 방위선, 미국의 입장에서 태평양 쪽의 방위선으로는 일본은 자기 방위선 안에 들어갔는데 항반도와 대만은 방위선 밖으로 뺀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방위선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선까지 막겠다, 최소한. 그 선 안으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은 철저하게 막겠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선이란 말이야. 근데 방위선, 한반도를 방위선 안에 둔 게 아니라 방위선 밖에 뺐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선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북한이 오판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걸 에치슨 선언이라고 한다. 그래서 에치슨 선언은 6.25 전쟁의 배경이니까 요거 전이지. 그리고 어쨌든 6.25 전쟁, 에치슨 선언을 계기로 6.25 전쟁이 이제 이거는 다는 아니지만 에치슨 선언 잘 나오니까 줄만 쳐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야. 전쟁이 시작이 되고 어디까지 봐라? 위로 다시 가서 6.25 전쟁 이후 휴전회담 시장 전까지의 상황을 봐. 그것도 정리해놔, 논리적으로. 자, 전쟁 초기에는요, 남한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리고 미군도 이미 철수한 상태야.
그리고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인민군이 48년 2월 달에 이미 창설이 됐었지, 북한은. 그래서 북한은 전쟁 준비가 착실히 돼 있는 상태, 남한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고 정부 수립 이후에도 굉장히 이념적으로 혼란했고 경제도 악화됐고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상황에서 전쟁이 일단 일어난 거야.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북한이 계속 남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초반에는 계속 밀려. 자, 그래서 밀린다. 어디까지 밀린다? 수도가 어디로 이동했다 그랬지? 부산으로 이전했다 그랬죠? 그래서 수도 부산 이전 있지? 거기다가 써 낙동강 전선이라고 밑에.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거야.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한다. 그래서 한반도를 대략 이렇게 생각한다면 대충 여기 38선을 긋는다면 맨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남진이야. 그래서 대략 여기만 남겨놓고 모두 공산화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부산에다가 수도를 정한 거지. 그래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 밀린다. 낙동강 전선까지. 그래서 전쟁 중 피난 수도는 어디까지 간다? 부산까지 가는 거야. 피난 수도 부산. 그러다가 이제 전기를 마련한 거야. 전기. 반대로 이제 북진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먼저야. 그래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 그 다음에 반대로 북진하는 거야. 그게 이제 유엔이 참전하는 거야. 유엔의 참전. 유엔이 참전한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을 중심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다. 인천 상륙작전 줄. 인천 아시죠? 다 인천 상륙작전.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이제 결정적으로 유엔군과 국군이 이제 승기를 마련하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북진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인천 상륙작전 그거 반드시 줄쳐놓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다시 서울을 회복한다고, 서울 수복이라고 한다고. 그걸 928 수복이라고 해. 9월 28일. 그래서 928 수복이라고 하는 거지. 약 3개월 만에 수복을 하는 거야. 6월 25일이니까 약 3개월 만이죠. 그래서 그 연필로 가볍게 줄만 치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봐. 자, 그래서 수도 부산 이전, 인천 상륙작전, 이건 유엔, 그 다음에 서울 수복, 그걸 928 수복이라고 해. 그 다음에 38선 통과, 10월 1일. 그 10월 1일 날 38선을 통과한다고. 그게 이제 그걸 기념해서 국군의 날로 제정이 된 거야. 38선 통과. 자, 그래서 이때는 반대로 거의 2선까지 북진을 해. 2선까지.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유역까지 거의 다 북진을 해서 이제 거꾸로 북진 통일할 가능성이 많아진 거야. 초반에는 거의 북한에 의해서 적화 통일될 가능성이 많았다가 유엔의 참전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발판으로 해서 북진을 시작해서 거의 2선까지 진출을 한 거야.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누가 개입을 한다? 중공군이 개입을 한다는 거지. 중공군이 개입을 한다. 중공군 개입. 그러면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또 밀리기 시작한 거야. 다시 밀려. 그래서 서울을 또 뺏겨. 그걸 일사후퇴라고 한다. 일사후퇴. 요 정도까지는 알아놔. 자, 그래서 전쟁 초반에는 쭉 속수무책으로 밀려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 그 다음에 유엔군의 참전, 인천 상륙작전 성공, 928 서울 수복, 38선 통과, 그 다음에 북진했지만 결국은 저 압록강 두만강역까지 북진했지만 중공군 개입, 그래서 또 서울을 뺏겨. 그걸 일사후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일사후퇴 기간 중에 있었던 거, 그거 줄만 쳐놓으세요.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그거 줄만.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정도는 세트를 알아두시라고. 여기까지.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다. 그 다음에 일사후퇴, 그 다음에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까지 이렇게 크게 세트로 알아두시라고. 요건 다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들어가야 돼? 6.25 전쟁 스타트하고 휴전회담 시작하러 저는 여기 이 시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회담이 시작이 된다? 휴전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휴전회담에 대해서 한다. 밑으로 가세요, 내용. 그래서 휴전회담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거야. 자, 휴전회담 걸림돌이라고 나왔는데 휴전회담 걸림돌 그 밑에다 쓰세요. 휴전회담은 유엔 주제, 유엔에 주재하는
소련 대표 말리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리크라는 사람이 제의를 해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휴전회담은 누구의 제의로 시작이 되었다? 소련 대표 말리크의 제의로 시작이 되었다. 몇 년부터 시작이 되었다? 51년부터 시작이 되더라. 몇 년간 끈다? 2년간. 그래서 몇 년에 체결된다? 53년 7월 27일 날. 그런데 이렇게 회담이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2년간 끈 게 두 양측 공산진영과 그다음에 유엔군 측이 휴전회담 체결하는데 걸림돌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걸림돌 3개 줄쳐 놓으세요. 휴전회담 체결의 걸림돌이 뭐였다? 군사 경계선 설정 문제 줄, 감시기관 구성 문제 줄, 포로 교환 문제 최대 걸림돌이었다 줄. 그래서 휴전협정 체결의 걸림돌은 양측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 거야. 첫째, 군사 경계선. 이거는 휴전선이라고 표현해도 돼. 군사 경계선 내지는 분계선 이래도 되고 아니면 휴전선이라고 해도 돼. 휴전선을 어디로 설정한 것인가? 공산군 측은 될 수 있으면 남쪽으로 휴전선을 밀라고 할 것이고 유엔군 측은 될 수 있으면 북쪽으로 올리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영토 문제지. 땅 따먹기지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휴전회담이 걸림돌이 되었다. 근데 주장하는 반드시 정리해놔. 공산군 측은 38도선 줄, 유엔군 측은 당시 전선 접촉선 줄. 자, 그래서 이 휴전 회담의 결립된 첫 번째 문제, 군사 경계선, 분계선, 휴전선 설정 문제는 공산군 측은 어디 선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38도선. 그냥 38도선으로 하자. 그런데 유엔군 측은 어디로 하자? 접촉선으로 하자. 접촉선으로 하자라고 주장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결론이 난다? 유엔군 측의 주장대로 당시 전선 접촉선으로 결정이 되었다. 자, 그래서 군사 분계선 설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38도선으로 하자는 공산군 측과 접촉선 전선으로 하자는 유엔군 측이 맞섰으나 무엇으로 결정되었다? 접촉선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결론 내려놔야 돼. 두 번째는 감시기관 구성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휴전 협정이 체결되면 휴전 조건에 위배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감시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냉전 체제라서 감시기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도 문제가 됐던 거야.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양측이 두 나라씩 추천하는 나라가 된 거야. 자, 그래서 네 나라 추천하. 스웨덴, 스위스, 체코, 폴란드 4개국 중립국 감시위원회 줄. 그래서 감시기관 구성 문제, 감시기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다? 각각 두 나라씩 추천해서 중립국 감시위원단, 중립국 감시위원단이 설치되었다. 스위스, 스웨덴, 체코, 폴란드. 그래서 그렇게만 딱 알아두면 돼. 그렇게 감시위원회. 포로 교환 문제. 포로 교환 문제가 이 당시에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거야. 가장 마지막까지 절충을 못 봤던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늦게 합의를 본 게 이 문제야. 포로 교환 문제. 그것도 정리를 잘하나. 최대의 걸림돌인데 포로 교환 문제는 공산군 측은 어떻게 주장을 했다? 줄 쳐놓으세요. 무조건 송환 줄. 무조건 송환이라고. 무조건 송환이라고. 무조건 상대방으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무조건 송환시켜야 된다고. 그런데 유엔군 측은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자유의사. 생각해보면 그래. 이 당시에 전쟁에 특히 북한의 인민군에 가입한 사람들은 맨 처음부터 인민군으로 내려온 사람도 있지만 남한에서 강제로 인민군으로 끌려가서 인민군이 자기 의사와 반해서 인민군으로 활동했던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북한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까지는 돌려보낼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다 줄쳐놓으세요. 남한, 북한 제3국 줄. 그래서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서 북한으로 남한에 남고 싶으면 남한에 남을 수 있는 자유도 줘야 된단 말이야. 북한으로 가고 싶다. 그럼 북한으로 가게 하고
남한과 북한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제3국,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렇게 대립했던 거야. 자, 그래서 무조건 송환하자라는 공산군축과 자유의사에 따라서 남한에 남거나 북한으로 가게 하거나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유엔군축이 맞섰다. 근데 이게 끝까지 요거는 공산군축이 양보를 한 거지. 사실은 38도선으로. 그래서 38도선, 지금의 휴전선은 38도선이 아니란 말이야. 그 당시 접촉선이란 말이야. 근데 요거는 끝까지 양보를 안 해서 절충적인 성격 형태로 결정이 돼. 절충적 합의. 북한으로 가거나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 그거 좋잖아. 그래서 무조건 송환하자라는 건 북한이었고, 남한에 남거나 북한에 가거나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한 거는 유엔군축이었는데, 절충은 어떻게 된다? 남한에 남는 거는 안 된다. 북한으로 가거나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합의를 봤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정리를 잘해놔. 자, 그리고 이 휴전회담이 전개되자 이 휴전회담에 대해서 이승만은 어떻게 했냐? 반대. 이승만 정부는 반대했다. 그래서 이 이승만 정부는 휴전회담은 안 된다. 휴전협정 체결은 안 된다. 그러면 영구히 분단된다. 따라서 끝까지 북진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북진통일을 주장한다. 북진통일 줄쳐놓고, 그 다음에 휴전협정 체결 바로 직전에, 휴전협정 체결 바로 직전이야. 그러면 휴전협정 체결 바로 직전이야. 휴전협정 체결 바로 직전이야. 사건을 일으킨다? 반공포로 석방사건. 반공포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측에서 잡은 공산군 포로들을 석방시켜주는 사건을 일으켜. 그걸 반공포로 석방사건이라고 해. 그래서 그거 줄쳐놓으세요. 이 내용 읽어. 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휴전협정 체결에 반대했다. 휴전협정 체결 직전, 그거 추천하. 휴전협정 체결 직전이야. 거제도 수용 반공포로 약 2만 7천 명을 석방시켰다. 이걸 반공포로 석방사건. 이거는 휴전협정 체결에 반대하기 위한 거야. 자, 그래서 같은 53년 7월이야. 근데 반공포로 석방사건이 먼저야. 그 다음에 휴전협정, 그러나 체결됩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제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휴전협정은 몇 년? 53년 7월 27일 날. 남한은 불참한다. 남한은 불참. 그거 줄쳐놔. 휴전협정은 유엔을 대표해서 미국 줄. 공산군축을 대표해서 북한과 중국 줄. 누구는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다. 한국은 서명하지 않았다. 소련은 전쟁 당사자가 아니다. 그거 줄쳐놔. 그래서 휴전협정이 체결됐는데 휴전협정 체결에 서명한 나라는 미국이야. 미국과 그 다음에 북한과 중국이야. 이땐 중공이라고 해서 중공. 요 나라야. 근데 어느 나라는 절대 안 한다? 남한은 절대 서명하지 않았다고. 왜 그러냐면 남한은 끝까지 휴전협정 체결에 반대했기 때문에 남한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소련은 왜 안 들어가느냐?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소련은 사전에 북한을 무기 지원 등으로 지원을 했지만 실제로 참전한 나라는 아니야. 그러니까 전쟁 당사자는 아니라는 거야. 반면에 중공군은 참전을 실제로 하거든. 그러니까 전쟁 당사자가 된 거야. 그래서 소련은 아예 서명 자격조차 없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남한은 서명할 자격은 되지만 반대한다는 의미로 안 했고, 소련은 자격도 없어. 어쨌든 안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휴전협정 체결에 서명했다 할 때 요 나라 외에 나오면 다 틀리는 거야. 그거 조심해서 읽으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휴전이 된 거지. 그래서 다시 위로 가세요. 휴전회담 부분만 봐. 자, 휴전회담 색깔로 51년 7월 그거 색깔로 칠해놓으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휴전협정 체결 그것도 색깔로 칠해놓으라고 그랬지? 그 사이에 있었던 거 눈으로 한번 보자. 자유당 창당, 부산 정치파동, 발췌기원도 색깔로 칠해놔. 그거 중요한 거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반공포로 석방 그것도 줄여놓으시란 말이야. 반공포로 석방 사건, 휴전협정 체결, 그 다음에 52년도에 발췌기원, 그 다음에 부산 정치파동 있지? 그게 바로 발췌기원과 관련 있는 거야. 그걸 같이 묶어버려. 그걸 5.26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그래. 5.26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해. 그게 발췌기원과 관련 있는 거야. 그리고 자유당, 이게 이제 이승만 정부의 여당입니다. 자유당이 창당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16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키고 발췌기원, 발췌기원은 반드시 별표. 그 다음에
휴전협정 체결 바로 직전에 했던 거 방공포로 석방 사건. 그 다음에 휴전협정 체결 뒤에 있는 것도 줄쳐놔 2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거죠. 한미 상호. 한미 같은 53년이야. 53년 6월 달에 방공포로 석방 사건, 7월 달에 휴전협정 체결, 8월 달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4년에 뭐가 있습니다? 제네바 회담이 있습니다. 제네바 회담. 그것도 줄쳐놔. 자, 그리고 또 밑으로 갑시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읽어. 휴전협정 체결 직후가 맞지. 미국의 계속 주둔 등을 내용 줄쳐놔.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미군은 철수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6.25 전쟁을 계기로 다시 한반도에 주둔하게 되는 거야. 근데 주의하실 것은 6.25 전쟁은 미국이 단독 개입한 전쟁이 아니야. 유엔군의 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유엔군이 주둔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어때? 유엔군의 일환으로 미군 주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미국의 한반도 주둔을 허용하는 조약이란 말이야. 그다음에 54년에 한미 합의사록, 그것도 한미 합의사록을 통해서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 유엔군 사령부 양도, 그것도 주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양도했다. 그게 한미 합의사록이다. 결국은 6.25 전쟁의 결과물이지 뭐. 그런데 작전 지휘권은 2개로 나눌 수 있어. 평시 작전 지휘권과 전시 작전 지휘권. 둘 다 줬었는데 평시 작전 지휘권은 현재 한국군에 다시 반환된 상태야. 그거 줄쳐놔. 그래서 지금은 전시 작전 지휘권만 유엔군 사령관에 있는 거고, 지금 반환 협상 과정 중에 있는 거야.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반환하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추진을 했던 거야. 그래서 평시 작전 지휘권은 이미 반환됐고, 그 다음에 전시 작전 지휘권도 사실은 반환하겠다고 합의를 봤어.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연기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6.25 전쟁을 계기로 미군이 다시 한반도에 주둔했고, 그 다음에 그걸 계기로 결국은 작전 지휘권도 양도되게 됐다. 현재는 평시 작전 지휘권은 한국으로 반환돼 있다. 전시 작전 지휘권은 반환 과정에 있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제네바 회담. 제네바 회담은 뭐냐면 휴전협정의 근거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 그거 줄쳐놔. 휴전협정이 이때 체결된다 그랬지? 이때 이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야. 휴전이 돼. 정전 상태란 말이야. 휴전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이 협정문 안에 그런 내용이 있어. 한국의 통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빨리 국제회의를 개최합시다라고 합의를 한 게 있거든.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라는 거야. 그것에 근거해서 한국의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열린 최초의 국제회의야. 그게 제네바 정치회담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정도. 자, 그래서 지금 6.25 전쟁은 하나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배경, 엣지슨 선언, 그 다음에 요때 일어났던 거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6.25 전쟁 시작, 휴전회담 시작 전까지 있었던 일, 그 다음에 휴전회담 기간 중에 있었던 일, 휴전협정 체결, 요 사이에 있었던 일, 그거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휴전협정 체결에 걸림돌 있지? 3가지 문제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서명 당사자 좀 신경 써서 읽고, 그 다음에 직후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제네바 정치회담이 있었다. 그래서 6.25 전쟁 있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십시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승만 정부 제1공화국 친일파 청산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그거 하나 정리해 놓고, 6.25 전쟁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지금 정리한 거죠. 6.25 전쟁에 관해서. 그래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6.25 전쟁 중에 아까 발췌기원이라는 거 있었지?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거란 말이야.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